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그 특강 내용은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스튜디오 제품 촬영을 하실 때 이제 배경을 어떻게 이제 선택하실지, 혹은 배경 컬러를 이제 뭐 그라데이션을 줄지 아니면 한 가지 한 원톤으로 주실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카메라 위치나 뭐 배경은 바뀌지 않고요. 단순하게 조명 위치를 바꿔서 그라데이션이 생기느냐, 혹은 그라데이션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원래 컬러대로 보이느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명 위치와 노출만 바꾸시면은 우리들이 충분히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장비가 많잖아요. 장비가 많으니까 제품 사진 촬영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특강 내용도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그 촬영하실 때 이제 제품 촬영을 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제품 촬영하실 경우에 뭐 라이트를 하나 쓰실 경우도 있고 두 개 쓰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쓰실 경우에 이제 그림자를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부드럽게 처리하는지 혹은 뭐 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스테이지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할 건 녹색 배경에 이제 제품을 촬영을 할 거예요. 제품을 촬영할 건데 카메라 위치가 지금 탑에 서 있는 경우고요. 위에서 탑에 서 있는 경우고, 지금 바닥에 그 제품을 놓고 이제 촬영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제품의 지금 바닥이 지금 녹색이에요. 녹색을 지금 표현하고 싶을 때 그라데이션을 줄 건지, 혹은 얘를 하나의 컬러로 그냥 똑같은 노출 차이가 없는 내용 그 컬러로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조명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조명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지금 노출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앞에 지금 닿는 부분, 조명이 닿는 부분과 조명이 좀 멀리 떨어진 부분 노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조리개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로 맞춰놨고요. 감도는 100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스튜디오 촬영하실 때에는 조리개의 그 값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까운 데부터 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장 가까운, 빛이랑 가장 가까운 쪽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4 나왔어요. 조리개 22.4. 좀 이동해 볼게요. 자, 22, 2, 0.2가 떨어졌죠? 점점 갈수록, 자, 16.9, 자, 16.19, 자, 16.3, 자, 여기는 11.8입니다. 점점 멀어질수록 많이, 노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곳부터 22부터 가장 끝부분 11, 7, 그러면 한 스탑 반 정도, 대략 한 스탑 반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한 스탑 반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이 종이도 한 스탑 반 정도 노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배경을 원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조명을 가까이 대놓고 중앙적, 가장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가장 중앙적 노출을 재주게 됩니다. 16 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16 반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16 반으로 만약에 촬영하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밝게 보일 거고, 아까 뒤쪽 부분, 멀리 있던 부분은 훨씬 중간보다 어둡게 나오겠죠. 우리 노출을 줄 때 적정보다는 어두우면 마이너스가 될수록, 조리개 값이 낮아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조리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중앙 위치 쪽에 제품을 놓을 거고요. 이 중앙 위치의 노출은 16점 반, 대략 뭐 18 정도 되겠네요. 18 정도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에 대한 결과값을 보시고 여기 앞에 부분 노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시는 결과물은요, 좀 조명에 가깝게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오른쪽 위에서 보면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빛이 이제
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빛이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라이팅입니다. 보시면은 제품의 콘트라스트가 좀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가까운 위치에서 노출을 되었을 때 그 그라데이션, 배경에 그라데이션 생기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이 톤을 그라데이션 없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과 그 다음에 배경 간의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요. 이 조명을 좀 멀리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화면이 지금 조명이 찍고자는 배경과 멀어진다면 당연히 노출이 떨어지게 되죠. 빛이 멀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의 강량을 좀 올리셔야겠죠. 만약에 내가 좀 더 낮은 조명 조리개 수치를 원하게 된다면은 그냥 촬영하셔도 되지만 아까 가까이 있던 것보다는 좀 더 노출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아직 강량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한번 재볼까요? 아까 가까운 곳에 있었을 때는 이 중앙 부분이 10점 반 정도, 18 정도 됐었는데요. 자, 지금 조명이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졌을 경우에는 8 정도가 나왔네요. 조리개가 8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는 가까웠을 때에는 여기 노출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아까는 여기는 16 정도, 16, 18 정도가 나왔고 22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8 정도, 아까 같은 경우도 8,200개 차이 안 나요. 0.2 스탑백의 차이가 안 납니다. 노출 차이가 그만큼 덜 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노출 차이를 더 없애고 싶다면은 더 뒤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게 8에 이 0.2고요. 자, 중앙 부분은 8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는 5.6, 8 정도 나와요. 지금 중앙을 기점으로 0.2, 0.1 총 해봤자 반 스탑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더 깨끗한 톤을 원하신다면은 더 조명이 뒤로 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중앙을 똑같이 해놓고 팔아놓고 찍을 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명이 가까웠을 때와 멀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배경을 멀리해서 조명을 멀리해서 그라데이션을 없애는 경우인데요. 지금 우측 위에 혹은 좌측 아래쪽에 노출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플랫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조명 간의 거리에 의한 표현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명을 가깝게 촬영한 결과물, 그라데이션이 있는 촬영 그 배경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없는 배경의 촬영입니다. 물론 노출 지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노출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촬영하셨을 때 지금 그 결과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제품마다 특징이 약간 틀리긴 하는 텐데 가까울수록 이제 그 배경이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제품의 좀 콘트라스트가 좀 더 세지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림자 또한 점점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명이 멀리가 있다면은 전반이 다 똑같은 톤으로 만들어진 것도 알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어떤 게 좋고 나쁜 조명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촬영하실 때 어떤 종류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강한 이미지를 원하냐, 아니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냐에 따라서 조명의 거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지금 콘트라스트 있는 사진이 좋아 라고 했어요. 그라데이션도 좋고 콘트라스트도 좋아. 단지 그림자가 너무 진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명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사실은 빛이 더 반대쪽에서 오게 되면은 상쇄가 되겠죠. 상쇄가 되게 될 텐데 지금 이 보이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명을 하나 더 놓던지, 근데 조명을 넣게 되면 빛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무드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할 때 썼던 무드락 있죠. 하얀색 그 스트롱폼 같은 거를 통해서 딱딱한 스트롱폼 같은 거 통해서 빛을 가려줄 수가 있는데요. 반사판 역할을 하면 됩니다. 반사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해요. 뭐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뭐 색깔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림자나 이쪽 제품의 색깔을 입히고 싶다면은 색깔이 있는 우드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난 단순하게 그냥 컨트라스트 있는 이미지에 그림자를 살짝 줄이고 싶어 할 경우에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림자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림자가 지는 방향 쪽으로 이 아이를 대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대볼게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 대각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지금 반대쪽 면이 이쪽 면과 이쪽 면. 자, 그림자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드락을 통해서 그림자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됐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우드락을 가까이 되느냐 혹은 멀리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두 가지를 진행을 해드릴게요. 가까이 먼저 대고 한번 슈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됐을 때 한 번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멀리 됐을 때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 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면 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와 같이 작용으로 앞에 있는 제품도 콘트라스트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 됐을 경우고요. 왼쪽의 이미지는 반사판을 가까이 됐을 경우의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약간 옅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멀리 됐을 경우의 그 결과인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의 농도가 약간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반사판 없이 찍은 것 같은 결과물은 더 그림자가 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생기는 그 변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제품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좌측 같은 경우 지금 반사판이 가까이 됐을 경우에는 그림자는 많이 옅어졌지만 제품이 좀 더 옅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나는 제품의 콘트라스트도 있고 그림자는 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반사판을 대고 한번 찍고 반사판을 떼고 한번 찍은 다음에 반사판을 대지 않는 콘트라스트가 있는 박스 위에다가 그림자를 다시 합성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반사판을 한쪽으로 됐을 경우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쪽으로 두 쪽으로 다 될 수도 있어요. 두 쪽으로 될 경우는 좀 더 아까보다 부드러워지겠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가깝게 한번 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대줬을 경우, 그 다음에 좀 멀리 대줬을 경우 안 터졌네요. 자, 이렇게. 자, 이 결과물은 지금 그 반사판을 그 밑에랑 왼쪽에 됐을 때의 결과물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판을 가까이 됐을 경우, 우측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좀 멀리 됐을 경우입니다. 왼쪽 같은 결과물은 그림자가 굉장히 옅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림자 옅어짐으로 인해서 제품의 콘트라스트도 살짝 떨어지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측 같은 경우도 콘트라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좀 더 그림자가 상쇄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림자를 세게 원하거나 혹은 약하게 원할 때는 반사판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명이 가깝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경에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금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그림자, 제품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모두 따로따로 촬영하셔서 합성하시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세 가지의 변환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제품들의 그 작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작업들이 좀 더 이미지를 쉽게 혹은 이미지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품 사진 보면 사실은 한 컷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림자를 따로 쓰거나 배경을 따로 쓰고 혹은 제품까지 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즉 이 배경 그 반사판을 통해서 조명에 대한 빛에 대한 그림자의 감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틀려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제품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라데이션을 없이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명을 멀리 가는 거죠. 물론 조명이 멀리 가도 그림자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도 없애고 싶다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사판을 대주시면 돼요. 반사판을 대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자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라이트일 때는 그림자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어요. 길 경우에 당연히 조명을 올리면 그림자 짧아지겠죠. 반대로 그림자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명을 낮추면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약간 좀 원라이트에 굉장히 강한 라이트, 직광을 썼는데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부드럽게 찍고 싶다면은 직광보다는 앞에 좀. 그러니까 빛에 대한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컨트라스트가 세진다고 했잖아요. 빛에 대한 면적이 넓을수록 부드러워진다고 했고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난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그림자 이 정도 됐고 컨트라스트 괜찮은 건데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수고스럽게 만들거나 혹은 학교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레싱지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 아이가 바로 트레싱지라는 아이인데요. 빛에 대한 면적을 넓혀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얘는 점으로 빛에 대한 면적이 떨어졌다면은 앞쪽에 트레싱지를 통해서 빛에 대한 면적을 넓혀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조명이 멀리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스의 콘트라스트가 살짝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레싱 넣고 제가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 조명이 멀리 갔을 때랑 틀려요. 조명이 멀리 갔을 때에는 그림자가 진해진 상태로 옅어지는 걸 알 수 있지만 트레이싱지를 된다면은 그림자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콤보로 이 아이를 대고 반사판을 댄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부드러운 이미지, 빛의 부드러운 이미지, 그림자도 부드러워지고 그림자가 좀 더 연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트레이싱지를 쓰신다면은 빛이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노출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노출 보정은 한 번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트레이싱지와 반사판을 동시에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빛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제품의 콘트라스트도 살짝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레이싱지만 됐을 경우입니다. 트레이싱지를 대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자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빛에 대한 면적이 넓어지면은 컨트라스트가 약해집니다.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면서 빛을 굉장히 넓게 쏘게 되죠.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런 류의 그림자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태양빛과 같은 그 직광 같은 느낌을 원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드셨다면은 우측과 같이 반사판을 대주면은 좀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품 종류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원할 때 그림자까지도 우리가 좀 강하게 갈 건지 아니면 어둡게 갈 건지 혹은 부드럽게 갈 건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림자의 길이도 만약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자를 좀 더 짧게 하시고 싶다면은 조명은 좀 더 가까이 와서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반대로 그림자가 넓고 길어지고 싶다면은 조명을 뒤로 가고 좀 낮게 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반대로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컷에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라데이션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배경의 그라데이션은 어느 정도, 배경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배경 그림자의 깊이 정도를 충분히 설정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빛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은 모든 걸 많이 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로고가 약간 금방 로고인데 금방 로고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빛에 대한 면적이 넓어지니까 금방 로고가 살아났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방 로고만 이런 식으로 트래싱지를 넣고 촬영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박스 이미지는
최종적으로 아까 콘트라스트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림자는 약간 좀 그 그라데이션이 없는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게 되면은 각각의 이미지를 촬영하셔서 거기 안에 이제 다시 따로따로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 쪽이나 모든 그런 예술계통들은 이런 후반 작업은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도 우리 지금 스튜디오 촬영 중에 이제 촬영은 이렇게 끝났지만 후반 작업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후반 작업이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요즘 많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는 게 좀 더 좋아지니까 자기 스스로도 더 자신감도 생기고,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넘길 때도 약간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트레싱지를 댄 컷과 왼쪽 같은 경우는 트레싱지를 댄 컷,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트레싱지와 반사판을 같이 댄 결과물입니다. 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좋은 조명인지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다면은 앞에 지금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금방이 좀 있거든요. 금방을 살리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실 때 제품 촬영을 하실 때 어떤 게 좋은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셔서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장비로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이 특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유튜브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실 때마다 한 번씩 접속하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촬영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촬영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